KKMD809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캐나다, 미국 51번째 주가 되라? 트럼프 망언으로 미국 대신 K방산으로 눈 돌리는 캐나다. 시작은 K9 자주포부터. 보수 성향의 미국 언론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24년 11월 10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동맹에게서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최우선 가치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먼저 적용될 대상은 다름 아닌 미국의 우방국 또는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동맹과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국제정세 전반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도를 넘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캐나다를 휩쓸고 있는 반미 정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빌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준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전체가 미국 보이콧 행렬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요. 퀘벡 관광산업연합에 따르면 미국 여행을 계획했었던 캐나다 여행객 절반이 미국 여행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캐나다 여행객 2천만 명이 미국을 방문해 쓴 돈이 30조 원에 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 관광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아메리카노 커피에 들어가 있는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꼴보기 싫어 캐나디아노로 개명하여 판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반미 정서가 국방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벨기에 언론 Army Recognition이 지난 2025년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캐나다 일간지 오타와 시리즌이 2025년 3월 10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및 정부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2025년 3월 5일과 6일 양일간 수도 오타와를 방문하여 한국산 방산 장비 판매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캐나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첨단 K9 자주포, FA-50 훈련기 겸 경전투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잠수함 등이 포함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 정부가 최근 간접 화력 현대화 IFM 프로그램에 대한 조달 절차를 시작했다는 중대 발표에 이은 것이다. IFM 프로그램은 캐나다 지상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새로운 포병 시스템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간접 화력 현대화 IFM 프로그램에 따른 무기 조달 과정에 대한민국이 포함되면서 전통적으로 캐나다 시장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생각했던 미국 방산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와 미국 두 북미 이웃 국가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관계 악화로 인해 캐나다는 IFM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미국산 전투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게 되었고 최첨단 K9 썬더 155mm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은 그 틈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9 썬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궤도형 자주포 중 하나로 여겨진다. 155mm 주포로 최대 40km의 장거리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K9은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방호력을 자랑한다.
K9 자주포 시스템은 전장에서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1000마력 엔진으로 구동되며 완전 자동화된 장전 및 발사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 또한 K9 썬더는 승무원 보호를 위한 첨단 장갑뿐만 아니라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한국산 자주포의 설계는 뜨거운 사막에서 극도로 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전 세계 어느 지역에라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함을 자랑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K9 썬더는 나토와 호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히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과의 합동작전에서 연합군과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추가적인 이점까지 제공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K9 자주포는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폴란드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터키도 T155 프루트나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고 지상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9 썬더를 도입했다. K9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원활한 작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특히 혹독한 겨울 환경을 지니고 있어 추운 날씨에도 작전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다. 사실 K9 썬더는 현재 캐나다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두 나라, 즉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한겨울 혹한기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추운 기상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K9의 성능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캐나다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K9 자주포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나토와의 호환성이다. 캐나다 역시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해외 방산 장비를 구매하여 통합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K9 썬더는 나토 규격 155mm 포탄과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캐나다 지상군의 현대화 노력에 어울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선택이다. K9 썬더가 지니고 있는 나토군과의 상호 운용성 덕분에 캐나다는 다국적 작전에서 동맹국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방위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능력이다. 캐나다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안은 미국 소재 방위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군사 장비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에도 잘 부합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캐나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고품질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과의 국방관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제안은 캐나다가 방산 물품 조달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K9 자주포는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인 대한민국과의 국방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오타와 방문은 한국 캐나다 양자 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의 큰 진보로 여겨지며 천궁2, LSAM, LAMD 같은 대공 방어 시스템과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미사일 발사 시스템, 기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방산 장비의 추가 판매를 위한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간접 화력 현대화 IFM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K9 썬더 자주포는 입찰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탄탄한 글로벌 수출 실적, 나토 호환성, 극한의 추운 기후 조건에서 입증된 성능을 갖춘 K9 썬더는 앞으로 캐나다 육군의 포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안성맞춤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거둔 세계적 성공은 K9 썬더가 폭넓은 매력과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K9 썬더는 현재 여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다수의 비나토 회원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자주포 입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포병 역량을 현대화하려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 기능, 우수한 화력, 높은 기동성을 갖춘 K9 자주포는 전 세계 포병 시스템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캐나다의 군사 방위 전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캐나다군이 현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K9 자주포는 자국 방어와 국제적 군사 협력이라는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매체 Army Recognition이 2025년 3월 12일에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proposes K9 Howitzer as alternative to US artillery in Canada's modernization plan. 캐나다 군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미국 포병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K9 자주포를 제안한 대한민국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되고 있지만 최근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진심인 모습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복지국가의 이미지가 강한 캐나다가 이렇게 국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항로의 개척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더해 예전보다 강한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가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나다는 러시아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방어 시스템을,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미사일 공격 능력과 잠수함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서 파생된 천궁2, LSAM, LAMD 같은 대공방어체계와 사거리 500km 확장의 대한미사일 ASBM 발사 능력까지 갖춘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재래식 공격 잠수함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KSS-3 도산 안창호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 미국에서 도입되는 F-35를 보완해 줄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도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고요. 군 장비 현대화와 전력 증강 문제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발언이 불쾌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만간 번역하겠지만 미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F-35의 작동을 원격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있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처럼 막무가내로 자국의 이익만 밀어붙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등장한다면 과연 안심하고 유럽의 하늘을 미국산 F-35에 맡길 수 있겠느냐 라는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K방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첫 스타트는 K9 썬더 자주포가 끊게 되겠지만 마지막 주자는 누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캐나다 공군은 제대로 된 훈련기도 없고 미들급으로 운용하고 있는 슈퍼호넷의 파생형 CF-188A 역시 단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F-50과 가성비 갑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번들이 절로 생각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도 필요하고 캐나다 육군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K39 천무 같은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